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카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외국제 도입 그리고 재판 결과를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재판소헌법까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것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위험 신호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무너지는 삼권분립 독재로 가는 특급 열차인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법외국제 도입과 재판소헌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까지 맞물리며 입법권이 사법권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직접 겨냥하는 정치적 공세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 사법부의 판단은 법과 증거의 기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치권이 판결 결과를 두고 탄핵과 형사처벌 입법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외국제 역시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쥔 상태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외국제 시행 이후 고소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외국제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도록 수정했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려도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건이 곧바로 법외국제 입건 대상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의 문제다. 재판소원 도입, 판결 뒤집기 수단인가? 야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헌법 역시 특정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신동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치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현은 다소 격하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입법권이 사법권을 압박하고 판결에 불복할 때마다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헌법 질서의 균형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권력집중.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을 나눠 놓은 형식적 장치가 아니다. 서로를 견제하되 독립성을 존중하는 균형 구조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이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고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최종심 판결마저 다른 기관을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면 그 끝은 어디인가?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이 비판과 견제를 제거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서서히 숨이 막힌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법은 더 이상 중립적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이해에 따라 휘어지는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법치주의는 불편한 판결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내치며 구조를 뒤흔든다면 내일은 누구도 법의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절제와 존중이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외국제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나라를 망치게 할 악법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법외국제 역시 조 대법원장을 겨눈 법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실체가 무엇이든 사건을 일단 쥔 상태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는 얘기라며 조 대법원장이 결국 한번 타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외국제 시행 후에는 내란 특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인 무종사 고발 사건부터 추가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외국제를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바꿨다. 그러나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수사 관계자나 법관에 대한 고소 고발 남발 가능성을 제어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특히 정치권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치권에서 법외국제를 들어 고소 고발에 나설 경우 허위사실이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이어도 담당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각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규현 부장판사 사례처럼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해 어떤 결론을 내든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형사사건은 무조건 법외국제 입건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대체 어떤 법관이 민감한 형사재판을 맡으려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재판소원법 헌법재판소법도 이재명의 사건과 연관됐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신동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외국제에 대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자 앞으로 닥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 괴물이 자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사심제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헌법재판소법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사실상 대법원을 전부 자기 편으로 갈아치우는 법원조직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법외국제는 정치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정성산TV였습니다.